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낮까지 잠시 뿌리는 정도만 내리겠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7도, 포항 26도, 안동 2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 기능성 음료가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주문자가 원하는 건강 기능성 음료를 생산해주는 곳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대구 테크노파크에 있는데 영세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의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대구 테크노파크 바이오 헬스 융합센터. 거대한 생산 라인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건강 기능성 음료를 만드는 설비인데 하루 생산량이 많게는 10만 개까지로 웬만한 중소기업 못지않은 생산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내 한 대기업의 주문을 받아 체지방 분해에 효과가 있는 음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생산 설비가 없는 개인 사업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운영비만 받고 제조 방법 개발에서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연구 장비라든지 시설이나 시설 자체가 저희한테 부담으로 다가서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전문 인력분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도움받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식약처로부터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인 해썹과 의약품 안정성 기준인 GMP 인증을 받아 대기업들도 시제품 생산을 맡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1,000만 개의 기능성 음료를 생산해 36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고 1,4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무엇보다 식품 첨가물이나 포장재 등 원부자재를 지역업체 제품으로 사용해 4억 원의 관련 기업 매출 실적도 냈습니다. 마케팅의 유통증료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일단 해외 수출 상담이라든지 데리고 나가고 아니면 전시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참여하게끔 만들어주고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출시하게 해주고 관련 기업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까지 일석삼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의 한 병원에서 정신질환 환자를 마구 폭행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폭행 장면이 병원 CCTV에 찍혔는데요. 환자 상태가 심해지면 격리하는 폐쇄병동에서 이 같은 인권 유린이 주로 벌어졌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환자가 그대로 침대에 쓰러집니다. 병원 직원이 달래는 듯 하더니 환자를 침대에 눕히고는 손과 발을 묶어버립니다. 폐쇄병동의 또 다른 병실. 이미 폭행을 당한 듯 환자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환자 발을 들어 침대에 넘어뜨리더니 환자의 가슴을 무릎으로 찍어 누릅니다. 깔린 환자는 버둥거리기만 할 뿐 별다른 저항을 하지도 못합니다. 폐쇄병동 입구에 문이 열리더니 환자가 질질 끌려갑니다. 간호사나 다른 환자들도 멀뚱히 쳐다만 볼 뿐 제지하는 사람도 항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환자들 자체를 인간으로서 이렇게 대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래버리면 일단 혹은 폭력으로 무조건 환자들을 좀 다뤄버리죠. 이런 형태의 사고에 취약한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곳도 CCTV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설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자와 다투던 보호사가 화가 난 듯 설치된 CCTV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다 무마를 해버리고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끼리 또 체계적으로 삭제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병원 측은 환자가 먼저 때려서 보호사가 폭행을 하는 일도 있다면서 통제가 어려운 환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어젯밤 대구 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도중 지휘자가 갑자기 쓰러져 구급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보이는 교통사고도 있었습니다. 최고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래식 연주가 갑자기 중단된 채 무대 위 연주자와 관객들이 당황스러워합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대구 시민회관에서 열린 대구시향 정기 연주회 도중 상임 지휘자인 줄리안 코바체프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다행히 관람객 중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 구급대가 출동해 병원으로 옮겼는데 코바체프는 의식을 회복했고 객석을 가득 채웠던 관객들이 119로 동시에 전화를 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은 차가 심하게 부서진 채 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대구시 중구 신남 내거리 근처에서 57살 김모 씨 소유의 SUV 승용차가 가로수 두 그루와 인도 경계석 등을 잇따라 들이받고 차가 심하게 부서진 채 멈춰섰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 남자 2명이 사고 뒤 차에서 내려 도망갔다는 목격자의 말로 미뤄 음주운전인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고현입니다. 대구 MBC가 마련한 기획뉴스, 대구 맛에 빠지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다른 지역에서는 맛보기 힘든 대구 고유의 음식 10개를 묶어 만든 대구 신미에 대해 알아봅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대구의 향토, 역사, 상품성을 고루 지닌 대구 음식, 대구 신미들입니다. 대구가 원조면서 화끈한 대구 맛을 대변하는 육개장, 식감 좋은 소의 4번째 위, 홍창을 구워 먹는 막창구이, 소 허벅지살을 뭉텅뭉텅 썰어 생고기로 먹는 뭉티기와 맵싸하고 화끈한 동인동 찜갈비, 논매기 매운탕, 보거불고기, 누른국수, 무침회, 야끼우동, 그리고 납작만두까지. 그렇다면 과연 대구 신미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대구시는 지난 2006년 대구 신미위원회를 통해 대구 신미를 선정했는데요. 이에 앞서 전북 전주와 전남 광주가 각각 전주 신미, 광주 오미로 묶어서 홍보하던 것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기존의 묶음이 애호박이나 콩나물 같은 음식 재료가 중심이었다면 대구 신미는 향토의 특색 있는 완제품 요리를 내세웠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구의 맛을 일종의 브랜드로 만든 건데 1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대구 신미를 혹시 아시는가요? 대구 신미 10가지 맛. 10가지 맛이요? 아, 그건 제가 아직은 못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구 신미라고 아세요? 대구 신미? 대구 신미를 아세요? 대구 10가지 맛 음식, 대구 신미.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역 구단위, 구청 단위에서 내세우기 때문에 많이 헷갈립니다. 많이 헷갈려요. 대구 사람들조차도 대구 신미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대한 우리 자체 현지인들이 추천해야지 또 그게 맛있는 대구 신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지인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대구 사람들한테도 신미를 좀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고요. 결국 대구시가 제대로 브랜드 마케팅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택시기사라든가 관광해설사 또 그 식객단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래 대구의 신미의 어떤 특징 이런 걸 좀 촬영을 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소위 대구 맛에 일가견이 있다는 사람들은 대구 고유 음식의 강점과 숨은 이야기는 차고 넘치는데 이를 알리는 방식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설사로 근무를 하다 보면 10대부터 20대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이 와요.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어요? 이러면 SNS예요. 그럼 대구 시내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타 지역도 그렇고 10년 전과 비교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입맛을 과연 대구 신미가 잘 반영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기존의 홍보 방식이 전광판이나 브로셔 같은 오프라인 중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입소문을 덜 탔다면 스마트폰, 디지털 환경을 겨냥한 온라인 중심으로 과감히 바꾸는 노력도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가 오늘 대구를 찾아 강연회를 합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오늘 오후 3시 대구시 동구에 있는 강동마을 공동체에서 대구 정치포럼 넘어 주최 포럼에 참석해 진보 정치의 통합과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산정한 417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습니다. 도내 지가 총액은 150조 370억 원으로 지난해 137조 48억 원보다 13조 322억 원 증가했으며 지가는 평균 8.05% 올랐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대구 국제 뮤지컬 축제를 앞두고 세계적인 뮤지컬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뮤지컬 캐츠가 내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다음 달 10일부터는 지킬 앤 하이드가 공연되고 달을 품은 슈퍼맨과 땡큐 등 국내에서 제작된 뮤지컬들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공연계에서는 대구 뮤지컬 축제를 앞두고 뮤지컬에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뮤지컬 공연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오늘 오후 2시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FC 안양을 상대로 K리그 챌린지 12라운드 경기를 펼칩니다. 8경기 무패 행진과 함께 1위를 지켰던 대구FC는 지난 라운드 수원전에서 1대4로 크게 지며 상주와 수원에게 선두권을 빼앗겨 승점 2점 차 3위로 내려앉은 가운데 중위권 팀인 서울 이랜드와 안산의 추격도 거세져 승격을 노리는 대구FC로서는 선두 탈환을 위해 오늘 경기의 중요성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